안녕하십니까. 관세협회의 상품학 2차 오늘 문제풀이 개강하는 날입니다. 11월, 12월 두 달 과정이고요. 지금 오신 분들을 뵈니까 기본 이론을 시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이미 처음 뵙는 분들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그러세요? 그럼 올해 그러시고 내년 이제 동참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러면 내년에 유예로 하려고 하시는 상황이시고,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HS는 일단 저희 뒤에 계신 분은 이미 다 공부가 많이 되어 계신 상태시고요, 그렇죠? 되어 상태시고. 그러세요? 인터넷 강의도 안 되죠. 그냥 혼자 공부를 하셨나요? 2차 과목을요? 관세협회의 상품학만 그러세요? 아니면 다른 과목도? 다 독학으로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학으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용기가 없었는데, 저희 법인에 같이 합격하신 분 중에 독학으로 해서 2차까지 합격하셨다고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저거신가요? 기본 강의만 들으신 거,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고 이제 문제풀이는 실강으로 오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계신 분은 전부 이제 당연히 당연한 거겠지만 기본 이론은 이제 다 들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여쭤본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전업으로 해서 4월 달에 1차 합격을 하고 5월 달에 이제 2차 책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동차반을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5월 달, 6월 달에 사실 기본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그냥 2차를 가서 조금이라도 써보려고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동차반을 그냥 들어가지고, 그때 동차반이 사실 문제풀이와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모의고사 맞죠? 아무것도 못 쓴 상태에서 그냥 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나 공부 스케줄상 혹시 기본 인원을 안 들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들으신 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실강에 오신 분이나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이나 저한테 제가 이제 올해부터 강의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11월, 12월 강의는 제가 기존에 저희 기출 문제도 많이 변형을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시중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의고사식으로 할 거는 아닙니다. 여기 모의고사로 하셔도 서술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6개월 동안 충분히 서술 연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술 연습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주어주고 그 문제를 한번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 나가는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독수를 늘려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독수. 지금 이제 기본 인원 끝나고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시는, 지금 사실 암기가 다 돼 계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암기가 돼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독수를 늘려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한테 제 인강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잡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수업에 좀 집중할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의견을 그럼 좀 여쭤볼까요? 제가 제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실강에 물론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문제를 주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도를 다시 한번 나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각자 의견을 좀. 과제로 예. 먼저 써오고. 아, 과제로. 예, 과제로. 과제로 그 다음 주 거를 미리 회복 한번. 예. 뭐 암기서 쓰든 뭐 그냥 보고 쓰든 한번 구성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것도 괜찮겠네요. 예, 그것도 미리 다음 시간 거를 좀 준비해가지고 문제를 좀 준비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혹시 어떤 생각 다른 생각 있으세요? 그것도 괜찮으세요? 예. 근데 또 이게 약간씩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진도가 다르시니까 뒤에 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한 번 더 회독 그냥 부담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한 번 더 회독하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어차피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제가 뭐 그냥 답만 저는 어차피 문제풀이는 진도를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예, 진도 다시 한번 나가는 거니까 어차피 내용은 기본 이론 제가 할 때 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문제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시간 거 문제를 준비하는 거는 제가 좀 여러 의견을 좀 종합해서 결정을 할 거고, 예, 일단 뭐 오늘 제가 문제를 일단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그 1회차에서 가로 1번 요거 말고요. 그 다음 거를 보실게요. 그 다음 거. 예, 가로 2번에 있는 거. 제가 이제 총 2회분을 준비를 했잖아요. 2회. 왜 그러세요? 예. 2회분을 준비했는데 1회분보다 두 번째 거를 좀 먼저 보실게요. 두 번째 거. 예. 기본 이론은 다 돼 계시니까. 예, 그 50점짜리 문제, 예, 문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예, 총 16페이지죠, 지금. 이 16페이지를 쓰셔야 돼요. 실제 서술을 하실 때. 그리고 이 줄 있잖아요. 이 답안지 2차 서술지가 이게 22줄입니다. 그렇죠? 22줄. 22줄이고, 이 답안지 구성 자체가 총 16페이지로 돼 있어요. 16페이지 돼 있고, 뭐 요즘에 문제 출제 경향이 사실 그렇게 막 장황하게 쓰는 경향이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문제를 목차를 너무 구체적으로 딱딱 주어지고 50점만 길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뭐 특히 올해 HS 같은 경우 그냥 류만 쓰라고 나오잖아요. 가로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해가지고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류를 쓰시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류만 쓰면 되거든요. 답만. 진짜 답만 쓰면 돼요.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더 쓰고 싶으면 막 욕구가 생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16페이지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채우기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 때도 그렇고,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기왕이면 좀 많이 쓰는 게 적게 쓰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22류만 딱 류만 써라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일부러 쓸 게 없죠. 근데 서술식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좀 추가로 기술을 해주면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그리고 뭐 2차 시험을 이제 제대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촉박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서술하는 속도가 다 다른데, 정말 80분 동안 정말 빨리 쓰신 분은 한 20페이지까지 써요. 20페이지까지. 예, 한 권 더 달라고 그래서. 모의고사 가면 이렇게 쓰실 거예요. 막 열심히 하신 분은 한 권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움켜들죠. 장난 아닌데 막 이러고. 저는 막 7페이지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한 권 더 달라고 그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래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저도 항상 두 번째 권을 누가 먼저 달라고 하느냐. 그게 상위권에 있는 애들끼리는 그게 약간 경쟁 심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모의고사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두 권 달라고 하는 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의고사 때는 미리 두 권을 받아요. 미리. 자꾸 두 권 달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미리 두 권 받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미리 두 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그 딱 이렇게 이 시험장에서 앉아 있으면 두 번째 권을 빨리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반드시 많이 써야지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예, 물어보는 거를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시험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갖고 계시네요, 답안지. 22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보니까, 올해 시험부터 좀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 주의사항 보니까, 그 Q&A 들어가시면은 그거 있거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희 때도 약간 내용이 바뀌었었고,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 뭐 계산하는 과정을 다 써야 된다. 그런 뭐 주의사항이 포함이 됐고, 올해도 뭐 뭔가 바뀌었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뭐 답안지 서술하는 이런 본격적인 요령 같은 거는 모의고사 때 이제 많이 연습하실 거니까. 어쨌든 16페이지를 우리는 채워야 되는 시험입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를 채우려면 80분 동안 땡 하자마자 계속 쓰셔야 돼요, 그냥. 예. 뭐 생각하고 이럴 시간, 그렇죠? 생각하실 시간은 별로 없으시죠? 예.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뭐 유예생이시고, 동차생 분들도 이제 그 1차 시작하신 지 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동차생 분들이시니까 제 생각에는 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충실히 하시면 다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시작을 이제 해야 되겠죠, 진도를. 진도를 나갔던. 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동물성 생산품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점짜리 문제고요. 동물성 생산품과 관련해서 목차가 5개가 주어졌죠, 소목차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즘에. 그렇죠? 요즘 문제 트렌드가 이렇게 한 줄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면은 너무 범위 자체가 무한정이 되고, 그렇게 문제 자체를 그렇게 애매하게 출제하면 채점하신 분들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뭔가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채점위원분들의 그런 그 채점의 그런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목차를 좀 세세하게 주어지는 게 요즘 트렌드긴 트렌드입니다. 물론 뭐 그 트렌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트렌드는 그러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 목차를 저도 이제 주어졌는데, 이렇게 5가지 목차가 주어지면 뭐 한 개 목차당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0점짜리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로 1번을 보면 2류와 3류의 분류 체계를 쓰라고 했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2류와 3류의 분류되기 위한 가공도를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가 16류의 주규정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제 식료품의 분류 조건을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차가 16류의 소호 주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질화한 조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소 한 마리의 다음 각물품이 분류되는 류를 쓰시오 라고 해서 살아있는 소부터 시작해서 소가죽으로 만든 농구 공까지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류와 3류 분류 체계를 이제 쓰라고 하면 어떤 거를 써야 될까요? 2류와 3류 분류 체계를 써라라는 문제가 나와주면 호 쓰면 되나요? 호 쓰면 그 분류 체계 쓰라는 게 호하고 주규정 쓰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호하고 주규정하고. 이 관세율표라는 게요. 관세율표. 우리 제목이 이제 관세율표면 상품학이잖아요. 관세율표의 구성이 통칙하고 주규정하고 호예요. 통칙하고 주규정하고. 호인데 4단위 호까지만 있어요. 4단위까지. 이게 관세율표의, 실제 관세법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관세율표가. 관세법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표를 보시면 통칙, 주규정, 호로 구성되어 있어요. 호는 4단위까지, 6단위까지. 6단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류의 분류 체계를 써라. 이 내용은, 통칙은 관세율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칙을 뭐 일일이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2류, 3류 분류 체계를 쓰라는 얘기는 해당 류에 있는 주규정하고 호를 쓰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2류와 3류에 그 주 규정하고 호를 쓰란 얘기니까 별로 그렇게 2류와 3류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호의 구성 체계를 다 암기하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단연차가 아닌 이상에는. 저도 11월 달에 호 못 외웠죠. 당연히 못 외웠고 주규정 당연히 못 외웠죠. 지금 주규정은 다 외웠을 리가 없죠. 예. 근데 한 번은 다 외웠었어요. 저는 한 번은 다 외우고 다 잊어버린 상태였죠. 이제 완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문제풀이반에 들어왔죠. 저도.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면서 또 암기를 하는 겁니다. 예. 볼게요. 2류가 그 육과 식용 서류이잖아요. 자, 육과 식용 서류인데 제외되는 게 어떤 게 있나 봤더니 기본적으로 비식용의 것은 제외하죠. 비식용의 것. 예, 비식용의 것은 제외하는데 0201호부터 0208호까지 그리고 02105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품 중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이런 표현이 있는데 0209호는 왜 없을까요? 0209호. 예? 그렇죠. 지방이죠. 그렇죠. 예, 동물의 지방인데 여기 0209호에는 식용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식용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니까 여기 제외 규정에서 0209호가 빠져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방광의 피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식용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식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네요. 그렇죠? 0209호 물품 이외의 동물성 지방 0209호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실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다루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기는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출제위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막 단순하게 막 이렇게 암기해서 많은 양을 기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잘 안 내려고 하시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류의 체계를 다 써라 이런 내용은 사실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2류의 이제 구성 체계를 보시면 소고기가 먼저 분류가 되고요. 그렇죠? 호의 구성 체계 보시면 소고기가 먼저 분류가 되고 소고기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신선 냉장하고 냉동 나눠져 있고 돼지고기, 그다음에 양고기, 그다음에 말고기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기 한꺼번에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닭은 특이하죠. 가금류는 특이하게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육과 서류기 따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고기와 그 밖에 서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0209가 비계가 있고요. 비계인데 살코기 없는 돼지 비계하고 가금의 비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0209는 그 가공류가 다 포함이 돼 있죠.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성, 건조, 훈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02105의 마지막으로 염장, 염성, 건조, 훈지한 육과 서류하고 그렇죠? 신선, 냉장, 냉동은 위에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염장, 염성, 건조, 훈제가 0105에 있고 서류계 가루와 거친 가루가 0210호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호를 완벽하게 암기하시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주규정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주규정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호, 그 다음에 해설서 이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통칙, 주규정, 호, 해설서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렇죠? 지금은 아마 한참 주규정을 외우실 때예요. 그렇죠? 막 주규정 붙잡고 막 씨름하실 때죠. 지금. 그렇게 이제 2류는 보셨고요. 3류 복습 한번 하실게요. 3류 넘어가면 3류는 이제 제외되는 것 중에 0106호에 포유동물이 있었죠. 포유동물. 이게 왜 여기 있다고 그랬을까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3류가 저거잖아요. 어류잖아요. 어류인데 왜 여기서 포유동물이 있을까? 고래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고래가 우리가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래는 포유동물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래는 0106호에 포함이 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3류에서 제외되는 걸로 여기 따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유동물의 고기류. 그 다음에 이제 다번이 중요한 거죠. 다번이. 다번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 각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동물 이런 것들이고 가루들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펠릿
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펠릿이 어쨌든 용어의 정의긴 하지만, 예, 주기정이 있으니까, 예, 아마 다 쓰시게 될 거예요. 만약 이런 문제 나온다면, 3류에 주기정 2개인데, 당연히 쓰실 거예요, 이거. 그렇죠? 뭐, 구성체계 얘기하는데 뭐, 용어의 정의까지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쓰지 말라고 해도 쓰실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의 구성체계는, 예, 어류, 각각류, 그쵸? 어류, 각각류, 예, 연체동물, 수생, 무척추동물, 이렇게 순서로 나눠 가죠. 예, 어류, 각각류, 연체동물, 수생, 무척추동물. 뭐 호의 구성체계에 따로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가로 1번, 예, 50전체 문제 가로 1번은 특별한 게 아니죠. 주기정하고 호의 구성체계를 최대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이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호의 구성체계를 완벽하게 다 쓰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전략을 가지셔야 돼요. 전략. 그렇죠? 전략. 내가 이 류는 호를 다 못 외워 도저히. 그러면 포기하시면 안 되죠. 포기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나올 경우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전략. 예, 그게 꼭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관세율표 및 상품화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그렇죠? 뭐가 나오면 전략물자나 대무역법에 있는 전략물자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자본거래. 만약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문제 10점짜리 쓰겠다. 쓸 수 있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요령을. 예. 절대 어떤 한 부분은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가로 2번 보실게요. 가로 2번. 2류와 3류에 분류되기 위한 가공도를 쓰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사실 뭐 호의 구성체계에도 2류, 3류에 대해서 많이 가공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가공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지금쯤 아마 입에 많이 붙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성, 건조, 훈제. 그렇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있죠. 그렇죠? 2류와 3류의 가공도의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류와 3류 가공도의 차이점. 신선부터 훈제까지는 공통이고요. 그렇죠? 2류는 이제 소고기 뭐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3류는 어류, 물고기고. 그래서 2류와 3류의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죠? 2류에서는 설탕물을 뿌렸거나 단백질 분해 요소로 유연 처리한 거 이런 게 있었고요. 3류에서는 그거 대신에 얼음이나 소금물로 저장 처리한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생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생선은 얼음이나 소금물로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달랐고 그렇죠? 신선부터 훈제까지는 동일한데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절단이라든지 다짐이라든지 뭐 혼합, 복합, 가루, 고운 가루, 거친 가루, 밀폐 용기에 넣은 거, 공기 조절 포장 장치로 포장한 거 그런 거는 다 동일하죠. 그리고 또 3류에 추가되는 게 또 있어요. 3류에만 있는 거. 펠릿, 그쵸? 펠릿 있죠? 펠릿 3류에만 있잖아요. 펠릿 3류에만 있고 그 다음에 3류에 또 있는 게 훈제 이전에 조리된 거. 그렇죠? 훈제는 훈제인데 훈제 이전에 조리된 거. 그 다음에 각각류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붙은 채로 찌거나 삶은 각각류도 포함이 되죠. 이거 다 호의 용어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껍질이 붙은 채로. 이런 거는 이제 2류에 없는 가공도니까. 물론 이거는 호의 용어 중에 가로 안에 있는 용어고 절단, 다짐, 혼합, 복합, 무슨 밀폐용기, 공기 조절 포장 장치 이런 것들은 해설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다 못 쓰실 수도 있어요. 다 못 쓰실 수도 있지만 신선부터 훈제까지만 쓴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점수를 다 받기는 어렵죠. 그렇죠? 예. 예, 신선부터 훈제까지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고 예. 절단하고 혼합하고 복합하고 가루하고 펠릿하고 이런 거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로 3번도 사실 별로 가로 2번이죠. 가로 2번 목차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가 있잖아요. 건조의 의미가 일부의 주기정 있죠. 일부의 주기정. 맨 처음에 우리가 주기정 할 때 일부의 주기정 2번이잖아요. 그렇죠? 건조라 하면 뭐랑 뭐를 포함한다 이런 거 있죠. 그거까지 같이 써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거까지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내용을 기술을 하실 때 그 상위 개념도 한 번씩은 생각하시는 습관을 들으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류에 있는 내용을 쓸 때 부의 어떤 이거랑 관련된 무슨 분류 기준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없었는지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신선부터 훈제까지 쭉 쓰고 신선부터 훈제까지만 딸랑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딸랑 쓰는 것보다는 신선, 냉장, 냉동, 염장, 건조가 있으니까 건조라 2부에 여기에서 건조라 함은 그렇죠? 어떤 것까지 포함한다. 1부 주기령 2번에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써줘야 되죠. 같이 써줘야 돼요. 이게 2류, 3류의 상위 개념인 1부의 주기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1부의 주기정이 있으니까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2류하고 3류의 차이점,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까지 써주면 더없이 좋겠죠. 그렇죠? 해설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니까. 펠릿도 반드시 써줘야. 펠릿도 있잖아요. 그렇죠? 펠릿이 주기정 3류의 주기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3류에만 있는 펠릿. 지웠네요, 제가. 3류에만 있는 펠릿이라 함은 그렇죠? 여기에서 펠릿이라 함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하시면은 요령이 생기겠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쓸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10점짜리 3개를 못 썼어요. 못 써고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거 쓰고 있을 필요 있어요? 그죠? 앞으로 3문제를 5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데. 근데 신선부터 훈제까지만 쓰고 넘어가야죠. 그럴 때는. 이걸 쓰고 싶지만 마음은 쓰고 싶지만 아는 거 나와서 기쁘잖아요. 아는 거 나와서 기뻐서 막 쓰고 싶은데 그럴 때는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그럴 때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이거를 안 쓰면은 점수가 빵점 나오는 거면 반드시 써야 되겠지만 이거는 약간 보너스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시간 체크를 잘 하시고 내가 이걸 쓰는 게 이득이다, 실이다, 득이다, 실이다 이거를 순간순간 판단을 잘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몸에 뱄니다. 많이 쓰시다 보면 시간 맞춰서 많이 쓰시다 보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로 3번 보실까요? 3번 16류의 주규정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제 식료품의 분류 조건 16류로 한번 가실게요. 16류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문제풀이니까 예, 조금 이제 오늘 사실 제가 범위를 9류까지 잡았어요. 9류 제 9류까지 잡았는데 약간 예, 이게 1부하고 4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문제풀이니까 예, 16류의 주기정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제 식료품의 분류 조건을 보시면 소육설피 어감연수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소육설피 어감연수 예, 소육설피 어감연수 또는 이들의 배합물이죠. 배합물이 2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그렇죠? 20% 초과 뭐 당연히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표현들 그렇죠?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고 예외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예외가 중요하죠. 19025의 속을 채운 물품이라든지 21035나 21045의 조제품 그렇죠? 16류에 예, 1902호가 저거죠. 예, 만두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제가 만두 예, 속을 채운 물품. 그러니까 1902호의 만두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20% 이상 초과가 돼도 20% 초과가 돼도 1902에 분류하는 거죠. 16류가 아니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2135 소스나 2145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고기가 20% 이상 들어있는 뭐 찌개라든지 고기가 20% 이상 들어있는 그런 볶은 고추장 같은 거 소스류 이런 것들도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쓰시는 거고요. 예, 쓰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가로 3번은 봤네요. 그렇죠? 가로 3번 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오늘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2회분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고 그 목차 구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50점짜리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 아시죠? 서본론 결론 이렇게. 뭐 근데 이렇게 쓰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예,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쓰라고 누가 아무도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진짜 안 써도 돼요. 근데 어쨌든 글은 이런 식으로 서론부터 결론으로 구성되는 그런 식으로 쓰긴 써야 되겠죠. 장문의 글을 쓰는 우리는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줄 씁니다. 그렇죠? 대여섯 줄 정도 써요.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문제는 동물성 생산물과 관련된 거니까 1부하고 4부 이런 거를 좀 요약해서 쓰면 되겠죠. 제1부에는 뭐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1류부터 5, 6가 분류되고 뭐 1류에는 뭐가 있고 간단히 뭐 그런 식으로 쓴다던가. 그리고 1부에 있는 동물성 생산품의 일부의 규정된 가공도 이상으로 가공을 하면 제4부에 있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된다. 그 정도만 써도 5줄, 6줄 그냥 초과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 그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라는 게 예전처럼 문제가 심플하게 나올 때는 자기가 알아서 목차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그냥 글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좀 꽤 매끄럽게 구성하는 게 좀 중요했어요. 앞뒤가 좀 문맥에 맞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문제 자체를 구체적으로 주어지니까 서랑 결이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솔직히 저는 이거 여기에다 배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배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보통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서에 5점, 결에 5점 막 이렇게 배점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채점하면 보통 한 1.2점밖에 안 줘요. 아무리 졌어도 1.2점밖에 안 줘요. 절대 점수를 후하게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서랑 결은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적인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글 쓰는 좀 재주가 좀 있고 말을 좀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서랑 결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만의 스타일을 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제가 공부할 때나 해도 그렇고 어떤 모의고사나 이런 거 모험답안 같은 걸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설이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쓸 바에 안 쓰는 게 나아요, 진짜. 그렇게 쓸 바에는. 그래도 쓰려면은 문제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저는 항상 스토리를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스토리. 저는 항상 50점짜리 문제 쓸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도입부터 결론까지 나게 그렇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려고, 제 스스로. 예. 스토리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서론할 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서 끝맺음을 할 때 마무리를 하면서 딱 끝내는 딱 그 정도. 그리고 본론에서 다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결에 살짝 써주고 그런 거. 선은 어차피 뭐 여기 있는 내용을 앞으로 이런 내용을 서술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뭐 크게 부담스러울 건 없고 결이 사실 되게 쓸 게 없어요. 결이 뭘 써? 결에 여기 살 얘기 다 있는데 할 얘기 다 있는데 결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결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살짝 놓쳤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정 쓸 게 없으면은 4부 다음에는 뭐가 부족한다. 그렇게 써도 사실 학교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본문 요것만 잘 쓰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에 있는 제가 이거를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진짜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목차 구성을 하셔야죠. 여기 이제 가로 1번부터 5번까지를 이런 목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지면 보기가 그러니까 뭐 2번에 1번하고 2번을 묶는다든지 그렇죠? 3번, 4번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목차 구성이라는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출제위원들이 좀 채점위원분들이 좀 읽기가 좀 편하게 구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구난방으로 목차를 너무 세분한다든지 아니면 목차를 아예 세분화도 안 하고 본문 2에 다 쓴다든지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적당히 가운데 있는 대목차는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균질화한 조제품이 나왔네요. 가로 4번에 균질화한 조제품. 이 균질화한 조제품이라는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16류에도 나오고 20류에도 나오고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3개의 류에서 소주 또는 주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똑같죠. 내용은 다 똑같는데 포함되는 재료만 바뀌는 거죠. 재료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149페이지네요. 균질화한 조제품이라 하면 유아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서육이나 피를 육설피를
곱게 균질한 조제품으로서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서 소명을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종이 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해서 소량 첨가 무방하며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될 수도 있다. 이 표현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다 동일해요. 재료만 바뀌는 거죠. 재료만. 어쨌든 이 표현은 써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암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네요. 가로 5번. 소 한 마리에 다한 각 물품이 분류되는 류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 몇 류죠? 살아있는 소? 1류죠, 1류. 육과 서육은 2류죠, 2류. 2류인데, 2류에서 가공도에 따라서 이제 호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가공도에 따라서. 서육은 02060호나 0210호에 분류될 거고요, 그렇죠? 6이면 0201호나 0202호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류를 쓰라고 했으니까 2류만 쓰면 되는 거죠, 2류만. 이걸 괜히 오버해가지고, 그렇죠? 막 호를 막 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고 싶겠지만,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어보는 건 쓰면 됩니다. 피는 피는 어떨까요? 피 동물의 피네요. 동물의 피. 동물의 피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오류 아니면 30류죠. 오류 아니면 30류. 30류 3002호죠. 3002호. 3002호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치료 예방용 이런 걸로 조제한 동물의 피였잖아요. 그렇죠? 치료나 예방용 이런 쪽. 그런 식으로 의약품 용도로 조제한 피는 동물의 피는 3002호. 그러니까 정답은 30류죠. 일반적인 동물의 피는 05, 115죠. 그렇죠? 그래서 5류 또는 30류. 이게 정답이겠죠. 5류 또는 30류. 여기 뭐 따로 가공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에 따로 가공도가 없기 때문에 P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5류 또는 30류. 물론 5류만 써도 이게 보기가 목차가 10개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당 1점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0.5점 주는 뭐 최저 위원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조제 보존 처리한 소고기 요거는 조제 식료품이라는 얘기죠. 조제 보존 처리한. 그러니까 요거는 뭐 16류죠. 16류인데 그렇죠? 가공도에 따라서 또 약간씩 바뀔 수 있겠죠. 16류에서도 호를 보게 되면 약간 바뀔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프는 기본적으로 몇 류죠? 21류? 16류? 수프가 21류죠. 21류. 그렇죠? 21류인데 21045잖아요. 21045인데 수프도 이게 제가 해설서에 있는 내용 고기가 50%를 초과하면 16류로 또 와요. 다시. 원래 수프가 이제 21류잖아요. 21045잖아요. 근데 원래는 110인데 고기가 50% 초과하면 다시 16류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16류 또는 21류예요. 16류 또는 21류. 엄밀하게 보면. 자신 없으면 21류만 써야지. 21류. 자신 없으면. 그렇죠? 21류만. 16류 또는 21류라고 봅니다. 고기가 50%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의 기름은 몇 류일까요? 소의 기름은 15류죠. 그렇죠? 15류.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제가 너무 지금 늦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소의 가죽류. 가죽류는 41류죠. 그렇죠? 41류. 가죽 제품이 이제 42류고요. 그렇죠? 원피하고 가죽 전부 41류잖아요. 그렇죠? 원피하고 가죽. 유연 또는 저거죠. 크러스트 가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 가공도에 따라서 원피에서 가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피하고 가죽은 둘 다 이제 41류니까 정답은 41류고요. 소가죽으로 만든 의류니까 그렇죠? 요거는 42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채찍은요. 채찍은 그 표제 그 류의 제목에 있죠. 66류에 있었어요. 그렇죠? 류의 제목이 있어요. 산류. 그렇죠? 산류 채찍. 그렇죠? 우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66류에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가죽으로 만든 공은, 그쵸? 42류가 아니죠, 공은. 그쵸? 공은 운동용무잖아요. 그래서 42류의 제외 규정에 95류를 제외하는 게 있었어요. 그쵸? 95류를 제외하잖아요. 95류의 물품을 제외하죠. 42류에서. 그래서 운동용구는, 95류의 운동용구, 9506호의 운동용구는 42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95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정답만 말씀드렸어요, 사실. 정답만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줘가 지금 50점짜리 하나 했는데 첫 시간이 저희 뭐 3시간이죠. 2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50점짜리 하나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한 40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50점짜리를 이렇게 하나 보셨는데 제가 정답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정답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쓰시면 50점짜리 문제는 몇 페이지 정도 쓸 것 같으세요? 50점짜리 문제. 페이지 수로. 우리 답안지가 16페이지라고 했잖아요. 16페이지. 16페이지가 이제 한 권의 답안지 수인데 실제로 몇 페이지 정도 쓸까요? 50점. 정해져 있는 룰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50점 반이잖아요. 100점에 50점. 반이잖아요, 반. 그렇죠? 8페이지 정도 쓰면 실에서 8페이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실에서 8페이지. 근데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넘어갈 수도 있고 뭐 6페이지, 5페이지만 끝낼 수도 있고 이 페이지 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맨날 쓰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막 오버하는 유난히 오버하는 친구도 있어요. 양으로 승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양으로. 걔는 막 10페이지 써요. 50점짜리만. 50점짜리만 10페이지 쓰고 10점짜리를 한 페이지 쓰고 막 그래가지고 20페이지 채우는 거죠. 막. 그런 막 몬스터 같은 친구들. 과연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7, 8페이지 정도 50점짜리를 7, 8페이지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고 10점짜리를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2페이지가 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2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2페이지씩 쓰면은 5문제니까 총 10페이지잖아요. 그렇죠? 2페이지씩 쓰면. 그러면 2개 합치면은 이미 한 권이 넘어가죠. 10점짜리 사실 2페이지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한 페이지 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반. 그럼 5문제니까 7.5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7.5페이지 나오고 50점짜리 만약 8페이지 쓰면 15.5페이지니까 딱 되죠. 한 권 딱 되죠. 보통 요 정도 양이 나와요. 보통. 근데 뭐 올해처럼 뭐 류를 쓰시오 그런 거는 뭐 1.5페이지 당연히 안 나오겠죠. 많이 해봐야 한 페이지죠. 많이 써봐야. 막 안 물어본 거 막 쓰고 의 막 몇 줄 쓰고 그래봐야 한 페이지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양은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안 중요해지는 그런 추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대부분 뭐 50점짜리는 이 정도는 쓸 분량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써도 7, 8페이지 나올 거예요. 물론 글자 엄청 크게 쓰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글자 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글자 크기. 그 정도로 이제 50점짜리가 이제 구성이 되고, 결은 이거는 지금 뭐 문제풀이에서 서하고 결까지 제가 집착을 안 할게요. 이런 거는 좀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진도를 다시 한번 회독수를 늘리는 목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2번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실게요. 2번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2번 문제를 보시면은 6과 서류계의 의미에 대해서 약수를 하고 2류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계 종류와 해당 종류별로 분류 가능한 류에 대해 약수를 설명하시오. 2류로 한번 돌아가셔서 2류의 해설서죠. 해설서를 한번 보실게요. 해설서 저기 70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교재 70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은 그 기본인화 시간에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기를 바라죠. 그렇죠? 해설서에 있는 문제가 단독으로 1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안 되기를 저희는 바라지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6의 정의, 그렇죠? 6의 정의, 도체, 이분 도체, 지육, 뭐 6의 조각, 설육의 정의, 6 이외의 부분이죠. 그렇죠? 발꼬리, 염통, 콩팥, 허파 이런 것들. 근데 장방광, 위피는 제외하죠. 그렇죠? 장방광, 위피, 식용서륙에서 제외하는 거죠. 장방광, 위피.
그 다음에 서류의 종류를 보시면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렇죠? 네 가지로. 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하고 오로지 의료용품에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식용 또는 의료용품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식용 또는 그 외의 용도. 그렇죠? 옷을 만든다거나 그런 쪽. 사용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예, 그 해당 분류는 밑에 가로 3번이 있는데 예, 요거는 따로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예, 이런 문제는 사실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인데 예. 해설서에만 다 나오니까 넘어갈까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2번 특별히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쓸 때는 맨날 넘어간다고 안 넘어가죠. 2번 문제 쓸 때 물어보는 것만 쓰셔도 사실 분량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다 쓰실 수만 있다면. 이거 다 쓰면 한 장 당연히 넘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막 해설 수 있는 거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 네 가지의 해설서에서 유가설육을 특히 설육 같은 경우를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죠? 그 정도를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경우에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차를 해가지고 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의라고 하셔도 되고 뭐 개요라고 하셔도 되고 10점짜리 문제도 여기 설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10점짜리 문제 써도 뭐 누가 뭐라 할 건 아니죠. 내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의라고 쓰시던 개요라고 쓰시던 서라고 쓰시던 들어가며 이렇게 들어가면 좀 오반가요? 10점짜리에서 들어가면 좀 오반가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1번 해가지고 육과 설육이 이제 이류니까요. 그렇죠? 이류에 대해서 간단히 약수를 하고 들어가는 게 더 보기가 좋겠죠. 예, 물론 이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실하게 쓸 수 있다면은 굳이 1번을 이렇게 해서 막 물어보질 않은 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디테일하게 못 외웠다. 그렇죠? 디테일하게 못 외웠어요. 그러면은 별로 쓸 게 없잖아요. 딱 생각해보면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내가 얼마나 쓸 수 있겠다. 나오잖아요. 나 이거 5줄밖에 못 쓴 건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 좀 어필을 하라는 거죠. 어필을. 내가 공부는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해설서 왜 내시냐고. 그런 거 어필을 하라는 어필을. 거의 구성체계를 쓰던가 생각 전혀 안 나면. 그렇죠? 나 주기적으로 홀 다 외웠는데 왜 해설서 내냐고. 어쨌든 이거 물어본 거를 다 충분히 쓸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지만 만약에 물어본 거를 다 못 쓰더라도 이렇게 의의해가지고 이류를 간단하게 약수를 좀 해주시고 뭐 이류에서는 뭐가 제외된다 뭐 요 정도 몇 줄 한 3-4줄이라도 쓰신 다음에 2번에서 물어본 거 예, 육과 설육 해가지고 육과 설육 해서 밑에 목차로 1번 뭐 육과 설육의 의의 2번 뭐 종류 3번 분류 기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단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디테일하게 못 외웠잖아요. 그렇죠? 못 외워서 이런 거는 그래도 간단하게 써주고 의의를 좀 써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요것만 딸랑 내가 5줄밖에 못 외웠는데 그렇죠? 5줄만 딸랑 쓰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예, 해설서는 거의 그런 전략으로 쓰셔야 돼요. 뭐 완벽하게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예. 3번을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잠깐 쉬었다가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